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꺼낸 김에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른바 물갈이 경쟁, 물갈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오늘 서서히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당이 현역의 절반 이상을 컷오프, 그러니까 쳐내겠다 말 그대로. 탁탁탁탁탁 컷오프로 쳐내겠다. 나름 충격적인 방안을 발표했는데 과연 당내의 현역 의원들이 이를 다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죠. 함께 보시죠. 먼저 한국당 쪽. 당쇄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말한 지 하루 만에 컷오프 기준 발표됐어요. 내년 총선 때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공천해서 배제하겠다라고 했어요. 자진 불출마, 비례 등등을 고려하면 현역의 절반 정도가 교체된다라고 박맹우 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은 얘기했습니다. 절반 개혁공천하겠다, 쌍물갈이 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한국당 현역이 108명이잖아요. 이 중에 절반이면은 54명, 54를 싹 다 쳐내겠다. 그럼 이 54명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관건인데, 만약에 확실히 김변 박사님, 네. 현역 의원 3분의 1, 전체 현역의 절반 이상 싹 다 쳐내고 새로운 사람을 물갈이 된다면 정말로 이건 물갈이겠네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저게 50%가 아니고요. 30%인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거의 불출마를 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나니까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30%를 적용하면 한 50% 정도가 된다. 그럼 하겠다라고 확언했는데 할 거냐라고 하면 공천심사위원회가 나중에 구성될 건데 거의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키는 공심위가 쥐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역대 17대, 18대, 19대, 20대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이때 가장 많은 물갈이 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19대입니다. 19대는 2012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큰 폭 40%가 넘는 물갈이를 했는데 생각보다 선거 결과가 좋았습니다. 또 물갈이 폭이 컸던 건 18대 국회인데요.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치렀던 2008년도 선거입니다. 그때는 한나라당이 굉장히 엄청난 압승을 얻어도 선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주면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기저귀에 굉장히 유명한 명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최악의 20대 국회에서 좀 많이 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물갈이 할 거냐거든요. 그럼요. 실력 있고 잘하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좋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18대, 19대가 인적쇄시 물갈이 폭이 컸는데 그때 후유증이 제일 컸던 거 뭡니까? 18대 선거 때는 친박학살, 19대 선거 때는 친이학살. 이런 방식으로의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 이거 보수정당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건 쇄신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쓴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떤 인물이 공명정대하게 이런 물갈이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총선 때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뒀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정말로 걸출한 칼잡이가 와서 그때 칼 많이 휘둘렀잖아요. 아무도 그 칼에 반응을 못했는데 이해찬 대표 한 명 있었군요. 그때 이제 선거를 뒤집었는데 과연 이번에 누가 그 칼을 휘두를지가 어떤 기준으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도 벼르고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합숙 평가하겠다라는 좀 참신한 방안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민주당 일반 국민이 선출하는 완전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강훈식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국민공천심사단 규모는 100만 명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일단 200에서 300명 정도 공천심사단을 구성을 하고 1박 2일을 합숙을 한다. 합숙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어떤 정견 발표, 토론 등의 역량을 쭉 평가한다. 합숙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인성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밥을 먹을 때 반찬 투정하는지 안 하는지, 밥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이 사람이 말 다르고 행동 다른지 아닌지, 비례대표 공천 주면 사고 칠 사람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거예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시민 온라인 투표, 당 중앙위 최종 순위 투표까지 해서 비례대표를 후보자들을 선발한다라는 의견인데 이게 사실은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이대로 과연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참신하다. 일단 의미는 지금 이렇게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최초로 이런 방식을 택한다. 국민심사단으로 요즘 유행하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프로듀스. 다만 지금 이게 말 많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지금 반짝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요즘 유권자들 국민들 현명하시거든요. 홍보용으로 써먹으려는 거 오히려 나중에 후폭풍으로 비난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심사단이
과연 1박 2일 동안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 얼만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국민심사단이 그래서 누구누구를 뽑았다고 쳐요. 그 사람들이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앙당에서도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국민심사단이 이 사람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후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혹은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저 200~300명이 정말 온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만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는가도 또 스스로 판단할 거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에 중앙당과의 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저럴 줄 알았어. 결국은 중앙당이 원하는 사람들 가잖아. 혹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 국민 신사단 200~300명을 했을 때 아니 저런 허술한 방법으로 진짜로 후보들을 뽑는단 말이야. 각종 비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시도한 것 자체는 참신했다. 다만 저게 정말로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철저한 시스템과 감시 기능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박수를 치고 싶지만 결과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양대 정당 모두 강한 이제 물갈이 쇄신 방안을 꺼내든 건데 이거는 공천 심사를 해보신 분이 좀 잘 알 것 같아요. 17대였나요? 김광삼 18대 네. 민주당의 공천 심사위원 비원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왜 두는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일단 전문성,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수자나 또 사회 약자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역사를 보면 비례대표 자체가 당에서 특히 당 대표 입김이 좌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된 사람은 그 당대표의 라인이 이렇게 개파가 되는 거예요. 개파가 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비례대표 하려면 뭐 얼마가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간다. 10억이 들어간다. 누구는 뭐 30억을 줬다더라. 이 정도로 어떤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됐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런 시도는 굉장히 진일보하고 굉장히 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200에서 300명 규모의 국민공천심사단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국민공천심사단에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아주 적극적인 친문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 취지가 색이 바랄 수 있다는 거죠. 충성 경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당의 공천룰, 그것은 뭐 지역구가 됐든 비례대표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당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